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요새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 못 올리는데 요 법인세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하세요라는 참고 자료를 보내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어떤 거를 주의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법인세와 관련된 신고를 하거나 관련해서 장부를 작성할 때 어떤 거를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참고 자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양도상속 증여 이런 거 아니고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보도 참고 자료는 이 앞 페이지가 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살펴볼 거는 여기부터 볼 건데,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어떤 거를 주의해야 하는지만 볼 거고, 탄료 금액이 크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를 주로 세무서에서 볼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고가의 헬스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사고 사주일가라는 표현을 쓰니까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쨌건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사주일가라는 표현을 쓰네요. 어쨌건 헬스 회원권을 사고 이제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데다가 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썼다.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 프로그램 사용료 법인세 신고 누락했다.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다. 사주일가, 여기 또 나오네요. 사주일가가 무상 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 관련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았다.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요거 입금불산입 해야 돼요. 입금불산입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적용을 부당하게 해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제가 관련해서 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 업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인데 이제 다른 걸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을 했다는 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걸리면 세금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감면 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과다 적용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중소기업 창업 특별세액 감면을 부당 적용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을 하면 여러 가지 세액 감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주소지만 옮긴 거를 말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형식적으로 저기 지방에다가 조그만 창고 하나 임대해가지고 주소를 걸로 옮기는 거죠. 그래 놓고 여러 가지 세액 공제 감면을 적용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찾아내서 추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넘기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고가의 헬스 이용권을 사주일가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 사실상 법인이 고가의 헬스 이용권을 살 일이 있을까요? 사업 목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이 골프 회원권 갖고 있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대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골프는 이제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접대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골프 회원권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헬스 회원권, 이거 거래처 사장님이랑 여기 헬스장 가서 같이 스쿼트 할 것도 아니고, 저는 3대가 200인데 거래처 사장님은 3대 몇이시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도 아니잖아요. 헬스 이용권을 사업에 사용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사주일가의 개인 돈으로 샀어야 되는데 그냥 법인 돈으로 사서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이거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지출 비용을 송금에 계상하면 안 되고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상해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송금에 산입. 해외여행 골프와 관련된 이제 사적 사용 비용을
복리후생비에 넣었다는 거죠. 해외여행이 아니고 이게 해외 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직원이 이제 해외 출장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비행기 값이나 관련 체재비들은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놓고 이거를 비용 처리하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직원이 8명인데 갑자기 사장이 나오더니, 야 니네들 나 법인카드 줄 테니까 가서 골프나 치고 와.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정말 8명이 다 골프를 쳐서 8명이 라운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죠. 골프는 둘 중 하나예요. 접대비 처리하거나 상해 처분하는 겁니다. 거래처 사장님이랑 갔으면 접대비, 내 친구들이랑 갔으면 상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세무조사하면 사실 가족 인건비 제일 먼저 봅니다. 가족이 정말로 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인건비를 받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또는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비상근으로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 회사 내에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게 명백한, 예를 들면 해외 유학 간 자녀를 인건비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풀타임 잡을 갖고 있는 가족이 도저히 이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인건비 처리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거는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돈이 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나간 거는 어쨌건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상해 처리할 필요는 없고, 이 인건비에 대해서 소득세 내면 되고, 다만 이 소득세를 낸 인건비에 대해서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가상자산 매매차익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 누락. 이런 케이스가 맞나 봐요. 가상자산, 요거 비트코인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안 내죠. 왜냐면 소득세법에 과세한다고 열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법인세는 내야 돼요. 코인 세금 안 낸다 안 낸다 하는 거는 개인을 말하는 거고, 법인이 코인 거래해서 이득을 얻었으면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조금 학문적인 건데, 법인은 1월 1일자와 12월 31일자를 비교를 해서 요 사이에 자산이 많아졌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내가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당연히 자산이 커지니까 그것도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은 벌었으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5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업무 무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팔았을 때, 비싸게 팔았을 때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가산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여기도 사주일가 또 나오대요.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은 업무무관 자산이죠. 직원들이 근무하는 주택 있을 수 있죠. 지방에 있는 공장이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지방에 출장을 가야 될 때 해당 법인에서 뭐 아파트나 아니면은 기숙사 같은 거 제공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사업이 끝나서 그거 팔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사업과 관련이 되는 거죠. 기숙사나 직원들이 거주하는 주택, 이런 것들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은 애초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팔아서 차익 남겼으면 요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검증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누락하지 않게 신고해달라라는 내용이고, 이거 세금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요거 자세히 보겠다라는 내용이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도 법인세 신고 기한이니까 저도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 거래처들 법인세 신고를 하거든요. 과연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과세관청에서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볼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저도 이런 걸 보는데, 어쨌건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업무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